몇 년 전 미국 업계를 뒤집어놨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치킨 샌드위치 전쟁.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했던 일인데요. 이 전쟁의 시작은 미국의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칙필레와 파파이스의 기싸움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했는가를 두고 서로 도발을 했는데 이 싸움이 꽤 살벌했거든요. 당시 파파이스가 치킨 샌드위치를 상시 메뉴로 재출시하고 나서 이 인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파파이스의 치킨 샌드위치를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사람과 새치기를 하려던 사람이 서로 다투면서 인명피해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인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현상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죠. 이 여파는 꽤 오래 갔습니다. 정말 온갖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샌드위치 신제품을 만들어서 이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탄탄한 팬층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소고기 패티를 쓴 햄버거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존재이지만 이제는 이 수요층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엔 버거킹마저도 치킨버거를 출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치킨버거가 아니라 치킨버거 라인을 추가했죠. 버거킹 하면 와퍼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신제품도 사실 와퍼 위주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동안 치킨버거를 가끔 출시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단발성 프로모션 제품이 아니라는 게 브랜드 측의 설명입니다. 아예 치킨버거 카테고리를 파버린 거죠. 앞으로 다양한 치킨버거를 출시하겠다는 예고가 아닐까 추측해보는데요. 저는 이게 미국의 치킨 샌드위치 전쟁에 여파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치킨 샌드위치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버거킹이 치킨버거를 출시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치킨 패티 전쟁입니다. 치킨 샌드위치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런 샌드위치를 떠올리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걸 치킨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햄버거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걸 전제로 하거든요. 닭이나 생선 패티가 들어갔다면 샌드위치라 부르죠. 오늘은 편의상 치킨버거라고 부르겠습니다. 치킨버거는 1930년대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탄생한 음식입니다. 그러다가 1961년 칙필레가 치킨 샌드위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치킨버거를 대중적으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사실 주류가 되진 못했습니다. 1980년에 맥도날드가 치킨버거를 출시한 적이 있는데요. 당대 가장 유명했던 맥도날드마저 금방 단종의 길을 밟거든요. 90년대 리브랜딩에서 재출시했지만 이때도 그렇게 인기 있는 메뉴는 아니었죠. KFC조차도 치킨버거를 출시한 게 93년의 일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치킨버거는 100년이나 되는 미국 프랜차이즈 역사에서도 소외됐었다는 거죠. 치킨버거가 사람들의 입에서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대신에 백색육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건강 때문이었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치킨버거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원래부터 치킨버거를 팔던 칙필레가 인기를 끌었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치킨버거를 리뉴얼해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파파이스의 치킨버거입니다. 2019년 파파이스가 새로운 치킨버거를 출시하는데요. 이게 정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팔려나갔거든요. 잠깐 언급했던 치킨 샌드위치 전쟁이 바로 이때 벌어집니다. 어느 날 칙필레가 X에다가 자신들의 치킨 샌드위치가 원조라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리는데요. 파파이스가 이 게시물을 리트윗하면서 너네 괜찮겠어? 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대놓고 기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두 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치킨버거들이 출시되면서 문화적인 현상이 되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마이너한 인기였던 게 그야말로 메인스트림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미국에서 난다긴다는 치킨버거들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인기라고? 이런 의구심이 들 만큼 간단한 구성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치킨버거 시장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치킨버거는 격전지입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 치킨 강국이잖아요. 치킨버거도 나름 탄탄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니아층의 소비자들은 나름 엄근진하게 각 브랜드별 치킨버거를 평가할 정도니까요. 저도 치킨버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치킨버거의 매력은 패티 그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치킨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슴살과 허벅지살, 그리고 분쇄육. 분쇄육은 사실 주류는 아니고요. 보통은 가슴살과 허벅지살을 통으로 씁니다. 분쇄육 패티와는 완전히 다른 질감과 맛을 내죠. 미국의 치킨 샌드위치는 보통 닭가슴살을 많이 씁니다. 닭가슴살이 퍽퍽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제대로 익힌 촉촉한 닭가슴살은 정말 엄청난 맛을 내거든요. 또 고기의 맛이 강하지 않다 보니 패티를 튀기는 반죽에다가 어떤 시즈닝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맛이 무궁무진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닭고기의 맛은 빈 캔버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니까요. 아주 클래식한 치킨버거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버거번 사이에 닭고기 패티를 넣고 소스와 피클을 넣으면 끝.
끝이죠. 이렇게 구성이 단순하다 보니 치킨 패티 자체의 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치킨 가게에서나 치킨버거를 팔았는데요. 이 경계도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치킨버거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햄버거와는 다른 상품군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니까요. 최근 국내에서는 버거킹이 치킨버거를 출시했습니다. 크리스퍼 클래식인데요. 사실 버거킹도 미국의 치킨 샌드위치 전쟁에 참전했던 브랜드이고 지금까지 치킨버거를 아예 안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신제품이 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단발성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치킨버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크리스퍼 라인에 두 가지 제품이 동시에 출시됐거든요. 사실 이건 다른 브랜드들은 몰라도 버거킹에서는 꽤 큰 결심입니다. 보통 버거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묵직한 육향의 소고기 패티를 쓰는 와퍼죠. 오리지널 와퍼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있는 데다가 국가별로 로컬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엄청난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죠. 와퍼는 사실 버거킹의 정체성인데요. 여기다가 치킨버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세운 거죠. 어떤 구성일지 궁금해서 미리 좀 받아서 뜯어봤는데요. 정말 클래식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출시하는 치킨버거들을 보면 튀김옷이 좀 더 화려하거나 매콤하거나 톡톡 튀는 소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클래식한 구성이었습니다. 참 꽤 먼 사이에 닭가슴살 치킨 패티, 피클, 소스 딱 이 정도죠. 닭가슴살을 쓰는 이유는 아마 미국의 치킨버거 스타일에서 착안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데요. 아무튼 이런 구성은 부재료가 적기 때문에 패티나 채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클래식이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어렵죠. 또 클래식의 맛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그 다음에 나올 파생형 제품들도 안전하게 출시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패티에 쓰는 시즈닝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마늘 향이나 양파 향이 약간 나고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크리스퍼 클래식과 같이 출시된 게 크리스퍼 BLT인데요. 이것도 발상은 재밌습니다. 카페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BLT 샌드위치와 치킨버거를 합친 거죠. BLT는 20세기 초에 등장해서 12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진 클래식 오브 클래식 샌드위치입니다. 진짜 BLT에는 베이컨,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칠면조 고기 한 조각이 들어가는데요. 크리스퍼 BLT는 이 칠면조 고기 대신 치킨 패티를 넣고 베이컨, 토마토, 양상추가 들어갑니다. 토마토가 신맛과 감칠맛을 보강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특정한 맛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밸런스를 중시한 구성이라는 느낌입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치킨 패티의 맛을 살리려면 다른 맛들이 너무 튀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치킨버거를 자주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 버거킹의 이러한 시도가 흥미롭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동안 와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종종 햄버거가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뭔가 본격적으로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와퍼 말고도 가야 할 길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이런 클래식한 치킨버거들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 걸 보면 확실히 2019년의 미국 치킨 샌드위치 전쟁은 단순히 몇몇 브랜드들의 기싸움에서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때의 격전이 크리스퍼의 출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크리스퍼는 국내 햄버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기대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치킨버거는 약간 서브 메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크리스퍼는 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두 번째로 기대되는 것은 맛의 다양성입니다. 매콤하거나 달콤한 시즈닝 혹은 이색적인 재료를 활용한 파생 상품이 나올 수 있겠죠. 이 흐름이 다른 브랜드를 자극해서 치킨버거 전쟁 한국판이 벌어진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치킨버거 시장에서 킹은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생각난 김에 이번 주는 다양한 치킨버거를 먹어볼까 하는데요. 브랜드마다 어떤 방식으로 치킨버거를 해석하고 있는지 숨은 강자는 또 없을지를 찾아보는 거죠.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진 않지만 크리스퍼 교환권을 좀 받아왔는데요. 댓글로 크리스퍼 클래식에 대한 기대감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교환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또 같이 먹어야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